최근 비교적 젊은 나이인 20대, 30대 여성들의 자궁내막증 유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가임력 부조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특히 생리통이 점점 심해진다면 자궁내막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산부인과 생식내분비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경입니다.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면은 이름 때문에 흔히 자궁에 생기는 병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자궁내막은 자궁의 안쪽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 생리 주기에 따라서 두꺼워지고 얇아지기를 반복하죠. 임신이 됐을 때는 태아가 착상하는 부분이고,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일부가 생리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궁내막증은 바로 이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이 아닌 다른 부위, 가장 흔하게는 복강 내 다른 장기나 난소 등에 착상해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생리 때마다 조직의 염증 반응과 유착을 일으키고 특히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난임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초경에서 폐경에 이르기까지 가임기 여성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 산부인과 교실 연구팀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해서 가임기 여성의 자궁내막증 유병률과 발생률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15에서 19세 여성의 자궁내막증 발생률은 1000명당 0.24명에서 2.73명으로, 20에서 24세 여성에서는 1000명당 1.29명에서 2.71명으로 비교적 젊은 여성군에서 자궁내막증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궁내막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많은 연구 결과 여성 호르몬의 노출 정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임신, 출산, 수유 기간과는 반비례해서 유병률이 감소하고, 반대로 여성 호르몬 노출이 많아지는, 다시 말해서 초경이 빠르거나 월경 주기가 너무 잦을 경우에는 비례해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을 해본다면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초경 연령은 점점 빨라지는 반면 결혼이나出산 연령은 점점 늦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30대 이하 젊은 여성에게서 자궁내막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궁내막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생리통입니다. 성인 여성에게서 일반적인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생리통이 있다면 자궁내막증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 반복적인 만성 골반통 역시 자궁내막증이 직장이나 요관, 방광 등을 침범함으로써 침범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성교통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골반 부위의 유착이나 압박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월경 전후 배변 이상, 설사, 혈변, 배뇨곤란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 또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하시면 부인과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궁내막증은 다른 장기에도 깊이 침입할 수 있고 유착을 만들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골반 MRI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강경과 같은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직접 병변을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입니다. 자궁내막증은 환자의 나이, 증상, 질환의 정도, 그리고 향후 임신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치료는 통증의 감소와 수술 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프로게스틴 제제나 복합 경구 피임약 복용 등 경구용 약물치료와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작용제 등의 주사치료로 나눠집니다. 또 통증을 조절하는 보조치료로서 소염 진통제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치료는 일반적으로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고요. 눈에 보이는 가능한 자궁내막증 병변을 최대한 제거하고 골반 내 장기와 조직들이 둘러붙는 유착을 제거하게 됩니다. 만일 약물 치료나 보존적 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가임기가 끝난 여성이라면 완치적 수술을 위해서 자궁 적출술 및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궁내막증처럼 유착을 동반하면서 난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질환의 경우 생식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로봇 수술을 적용하게 되면 골반각 내에 깊이 위치한 병변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정교하게 병변 절제가 가능합니다. 또 미세한 손떨림까지 잡아주면서 작은 신경이나 혈관, 정상 조직 등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해 줌으로써 자궁이나 난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력도 빠르고 흉터도 작게 남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미용적 측면에서도 로봇 수술이 장점이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궁내막증은 수술로 병변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치료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5년 내에 누적 재발률이 60% 가까이 증가하는데요. 이처럼 매달 생리를 하는 가임기 여성은 자궁내막증 재발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 후에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가 필수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감은 되겠으나 평균적으로 수술 후 약 2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제라고 하면 환자들이 막연하게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유방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면서 복용을 꺼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궁내막증 치료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경구용 피임약이나 디에노게스트 성분의 프로게스틴 제제는 장기간 사용 시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입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자궁내막증 예방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간 약물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뭘 먹으면 자궁내막증이 안 생길까요?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는 자궁내막증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식품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식생활에서는 가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페인, 알코올, 담배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꾸준한 운동은 체중 감량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자궁내막증의 재발 방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에스트로겐 과다 노출이 자궁내막증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산부인과라고 하면 임신과 출산 때문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부인과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부끄럽고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내원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없거나 미혼인 젊은 여성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기 검진조차 잘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매달 경험하는 생리통 또한 이런 자궁내막증 같은 부인과 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내막증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